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유명한 도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가 어디예요?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탈리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뇨끼를 만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군침을 흘리면서 봤었죠. 물어 뇨끼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뇨끼를 먹으며 이탈리아를 슬며시 느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탈리아의 대표 관광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바티칸 대성당, 트레비 분수, 그리고 도시로는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 등 수없이 많죠.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도시들도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거대한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탈리아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새로이 불어넣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자, 그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트라고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1899년에 설립되었고요. 이탈리아 토리노 자동차 공장의 약자가 회사명이죠. 이 피아트는 이탈리아의 국민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크라이슬러와 자본 제휴를 시작했고요. 2014년에 크라이슬러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FCA 그룹으로 출범했어요. 그 당시 이탈리아 1위 그리고 세계 6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면서 본사를 런던으로 옮겼죠. 그런데 피아트는 테슬라나 BMW, 벤츠에 비해서 인지도가 우리에게는 많이 떨어지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FCA 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그룹의 대표 자동차인 피아트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고요. 고가 브랜드인 페라리나 마세라티도 워낙 소량 판매를 하다 보니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되죠. GM에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거부가 되었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와도 인수합병설이 2017년에 있었죠. 남미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 그리고 뿌리 깊은 기반을 고려해서 피아트 자체는 계속 남아있지만 영국 네티즌에 따르면 이 피아트가 점점 노후화되어가는 500 시리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피아트는 2022년까지 디젤 엔진 라인을 모두 없애기로 했었죠. 2022년 기준으로 브라질 시장에서만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유럽을 통틀어서는 10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판매가 부진해요. 그래서 2018년에 FCA 코리아는 재고 처리를 하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피아트를 모두 철수시켰고요. 전 시장은 지프 브랜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899년 탄생해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로 토리노를 거점으로 수많은 자동차를 제조했지만
90년대를 마지막으로 본사만 남긴 채 제조 공장들은 모두 해외로 이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문을 닫은 그 자동차 공장, 그 공장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어야 됐죠. 자, 그런데 타이어 공장이 있던 스피나 3지역에서 재생 사업,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피아트 자동차의 철공소와 미쉐린 타이어 공장이 있던 지역, 그 지역의 강, 그리고 공원들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람들은 도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다듬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계의 도시 디자인 트렌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토리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주 가는 곳인데도 갈 때마다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공원을 뜻하는 파르코. 그곳에 흐르는 강의 이름인 도라, 파르코 도라에 같이 가보시죠. 녹슨 기둥과 지붕이 세워진 이런 공원, 예상하지 못하셨죠? 이곳에는 한때 미쉐린 타이어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피아트 등 여러 산업체가 자리를 하고 있었죠.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며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마지막 공장마저 문을 닫고 이 자리는 한동안 빈 건물들만 남게 되었죠. 그때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은 시민들의 쉼터가 된 지금의 모습을요. 2004년부터 공모를 통해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덮여져 있던 도라 강물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을 딴 도라공원을 중심으로 환경박물관, 주거지역과 쇼핑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옛 공장의 잔해들은 파르코 도라 전역에서 재활용되며 도시 속에 개성있고 일관된 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장의 굴뚝은 성당의 종탑이 되었고요. 옛 건물의 기둥들은 육교와 새로운 건축물들을 지탱합니다. 피아트 공장의 지붕은 시민들의 그늘로, 우산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임에도 실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의 장소로 인기가 많은데요. 파르코 도라는 행사와 스포츠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예술인 스트리트 아트. 그 중에서도 스프레이로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인 태그를 남기는 장르, 그래피티가 도라 공원에는 가득합니다. Ciao, io sono Berni, sono il presidente di un'associazione, Monkeys Evolution, che si occupa di street art, di graffiti da una dozzina d'anni.
faccio questo mestiere, ovvero sia disegno sui muri. Io adesso non so da quanto è aperto Parco d'Ora, ma mi ricordo che c'erano i primi graffiti qua quando io ho iniziato seriamente a disegnare come professione. Quindi sì, posso dire che ho visto pian piano tutti modificarsi il parco in mille modi a livello di muri. Probabilmente su alcune porzioni di muro c'è uno strato di qualche centimetro di vernice sovrapposta negli anni. E infatti sarebbe bello tagliarne un pezzo e vedere tutte le varie, sai, come gli archeologi, no? Torino è una delle città più organizzate a livello di street art, nel senso che appunto c'è un Murarte che è un ufficio del Comune di Torino che offre spazi di libera espressione, quindi c'è già un'organizzazione che rispetto ad altre città non esiste. Nelle altre città ci sono dei muri che sono tollerati. Comunque esiste uno spazio come Parco d'Ora che è molto libero. Questi sono muri liberi, tutti ne possono utilizzare, non devi avere permessi, non devi tesserarti a niente, puoi andare e fare quello che vuoi, ovviamente nel rispetto. A volte ci si organizza in molti e si fa quella che noi chiamiamo in gergo una jam, ovvero una piccola convention con, che ne so, 10, 20, 30, 50 partecipanti. A volte appunto si mettono un po' di soldi insieme, si compra una vernice di fondo e poi ognuno disegna con i propri materiali. A volte ci sono dei fondi che arrivano dal comune. Il Comune di Torino finanzia un progetto su tutta la città per dare dei muri liberi e degli spazi e delle modalità di espressione. Ci si organizza in questa maniera, ma a volte si viene magari da soli. Io spesso vengo da solo, magari la domenica sul tardi d'estate, vengo a farmi una pittata, come si dice in gergo, e se no vengo con qualche amico, ci si mette vicini, sai. (2018년의) 조사를 따르면 토리노에 65만 평이 넘는 버려진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파르코 도라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공간들이 그곳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용도를 찾는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La strada è una camera da letto, sciabordio d'acqua volteggiano attorno al ponte, passeggeri sonolenti, sopra un tram in fiamme. La tua penna piange sulle rive, il cielo sta correndo, sembra il mantello di una tigre, impossibile fuggire come un ladro. 세계 도시 디자인 트렌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두 번째는 미국의 브루클린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단지 브루클린 인더스트리 시티는 과거의 산업지역을 현대적인 업무 및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더스트리3는 약 14만 평 부지에 걸쳐 있고요. 오피스, 소매점, 레스토랑, 디자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워크숍,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서 지역사회와 관광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루클린의 도시 속 작은 도시, 인더스트리3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인더스트리 시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폐허가 된 산업지역에서 뉴욕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뉴욕 지하철 NRD 라인이 다니고 여러 버스 노선이 이곳을 지나쳐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인더스트리 시티는 뉴욕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에 위치했으며 총 35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16개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제조업과 운송사업 중심의 산업단지였는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2020년 본격적인 재개발 이후 인더스트리 시티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1년에 2번 인더스트리 시티에서 열리는 빈티지 쇼에 와봤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날로 잡고 티켓도 미리 구매했어요. 뉴욕뿐만 아니고 전 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가득합니다. 멋쟁이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I think it's great that there's like so many other things happening here, so everyone else can kind of just be like, oh wow, what is that? Like possible. 인더스트리 시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들을 도입했습니다. 이곳은 녹지 공간과 공공장소를 확충하며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시티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쇠퇴했던 산업지역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제가 다 못 담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인더스트리 시티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세계의 도시 디자인 트렌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세상을 비우고 세율을 바꾼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노후 산업을 대체하고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확충 중인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의 도시인 동관. 세계의 공장에서 광동 문화예술의 둥지가 되기 위해 진화 중인 동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했던 동관이 지역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오래된 폐공장 단지를 문화예술촌으로 시범 개선한 프로젝트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메이드로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서울 디자인 리포터 조서영입니다. 여기는 중국 광동성에 있는 동관이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동관에 있는 선산샤오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동간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2024년 현재 중국에서 15위 정도 되는 신일선 도시이고 넘사벽 도시인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요건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곳입니다. 신일선 도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지만 서울의 4배 정도 되고 중국 3대 휴대폰 브랜드인 화웨이의 R&D 센터, 오포와 비보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요. 외강하오 다완치라는 광동, 홍콩, 마카오 광역권 국가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예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이 많다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동관 동청의 번환 쇼핑몰, 싱어청의 맞은편에는 기계부품이 뒤섞여 붙어있는 녹슨 듯한 사인물과 다양한 스타일의 이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동관시 동청구 동성로 33호, 옛 우시강 공업단지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동관의 문화창의 산업단지, 광동 산산샤오전입니다. 이곳은 원래 100여 년 전부터 공장 부지였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노동 집약적 공장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하면서 폐공장이 떠난 자리가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크게 문화창의구역, 레저체험구역, 메이커 비즈니스구역 등 3개의 존으로 구분되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서 미술관과 박물관, 부티크 호텔, 서점,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를 겪기도 했지만 외강하오 다완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주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 비구위엔이 전체 부지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장 건물과 사무실, 기숙사 건물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공장의 구리대문, 공판, 낙서, 재봉틀 등의 흔적들도 남겨두어 산산샤오전 로고와 함께 스토리텔링에 활용했습니다. 2022년 9월에 런칭한 Z세대 브랜드 산산랩은 16세에서 35세 청년 인구층이 두터운 동간의 인구 구조를 반영한 건데요. 스트리트 컬처 앤 오픈 스페이스 컨셉으로 Z세대를 위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떠난 자리에 젊음의 활력이 채워지고 최근에는 키즈카페나 놀이체험존까지 추가되어서 어린이 방문객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 희거리인데요. 공업단지 시절 공장 건물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던 길을 정류장 컨셉으로 재단장했습니다. 기존 오래된 건물들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산산샤오전으로 구상 중인 CN 위저우드 원창위에는 국영기업에서 올해 말 시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간지인은 완커라는 부동산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텅롱 환야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 장을 비우고 새를 바꾼다는 의미이고 노후 산업을 대체하고 혁신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G2라고 칭하면서도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저평가하기도 하고 시선이 참 각양각색으로 엇갈리는 나라가 이곳 중국인데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도시 내에 공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고 성장 중이라서 발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갭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도시도 세계적인 화두인 도시 재생의 진심이라는 것. 아직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 있지만 발전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새 장을 비우고 새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디자인 사례 조사를 통상 유럽,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프, 레드닷 등의 국제 어워드 수상 실적이나 산업 디자인 출원 등록수 등 많은 순위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디자인 교육기관 순위를 봐도 중국이 20위 안에 3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동간의 산산샤오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낡은 공간의 재창조와 동간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라고 각인된 동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거주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발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더 나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낫다는 모토로 진화 중인 동관이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광동 문화예술의 둥지, 창의예술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세계 각국에서 버려진 공간과 낡고 오래된 도시를 시민을 위해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 소도시들도 몇 해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런 트렌드가 쉽게 보일 텐데요. 아마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